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요즘 이번 주 주식 이거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마게돈, 좀 무식한 말로 말하면 쭉대기 시장이고, 공매도는 어떻게 하든지 허점 비집고 들어가고, 음, 약한 놈은 자빠지고 센 놈은 이기는 그런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우리 같은 힘없는 개미 주주님들은 돈 벌기가 상당히 힘들고, 2차 전지주는 폭탄 돌리기 하고 있고, 돈 벌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네요, 점점. 자,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시작할게요. 댓글에 유산증자 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저 있던데, 음, 이 세계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한마디로 작게 이야기하면 이 가정도 그렇고 상식 밖의 짓을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상식은 비상식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하지 공전 자전을 하지 않듯이 음, 모든 것은 작은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대 같은 경우, 이 투코 같은 경우에 지금 액면 감자 거의 다 주식을 다 소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한 게 만 2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다시 유상전자를 하려면 그거는 아까 제가 멘트에 방송 멘트에서 말씀드렸지. 비상식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유상전자를 한다면 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회사의 지금 목적에 부채 비율은 낮고 재무 건전성은 좋아져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온 거 보니까 아직 3천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의 3천억이에요. 자, 회사채를 갚아 나가는 순간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면 쓸 목적이 있어야 돼. 지금 이 목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제뉴인을 IPO 추진해서 상장시킨다면 제뉴인 돈 많습니다. 현설과 두코에서 끌어들이는 땡기는 돈, 그리고 현대 제뉴인 자체에서 지금 AS 및 부품 팔아서 있는 이익은 엄청나요. 이게 목적이 없는 유상증자는 비상식성이라서 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99%안 되고 1%의 확률이라도 유상증자를 한다면 호재입니다. 악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으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결국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를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끄집어 올려면 최소한 제가 한번 11월 달인가 그때 방송할 때 유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15,000 이상 가면은 다시 유증한다고 난리칠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방송한 기억이 나요. 최소한 만원, 12,000원 이 정도 가야지 뭐 꿈틀거릴 거예요. 이 주가에서 유증을 한다는 건 어, 좋은 말로 하면 비상식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뭐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십시오. 주가 올라갑니다. 그때 팔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두코 같은 경우 만약에 하지도 않겠지만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발표가 되면 그 전에 주가 끄집어 올라갑니다. 최소한 만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 도망가세요. 저도 도망갈 겁니다. 항상 제가 있잖아요. 9천원 후반대 가면은 비중을 축소한다고. 그리고 현재 상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지만 음, 외국인 보유 현황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이 주식을 끄집어 올리는 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 기관들은 오래 안 갖고 롱텀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들어올 때 진짜 무식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그러고 지금 안 팔고 외국인 보유 현황이 이대로 같으면 기관들이 그냥 매도에 그냥 시세차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실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럼 유상증자 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7,350원 선, 120일선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어서 빠지지만 않으면 바닥입니다. 바닥이라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수급만 들어온다면 돌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두 코너 지금 이래 기관의 매도 물량이라서 지금 빠져나가지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악재가 없어요. 뭐 제가 신의 안 현상은 뭐 숨겨놓은 악재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 상황과 현재 상태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어떤 루머에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서 2, 3일 버티기만 해주면은 다시 상방으로 제 경험상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더 담아 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계제는 결코 아니라는 걸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산 이파라카우를 거의 4년, 5년을 제가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제가 계속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빠질 만큼 빠지고 나면 기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좀 정리를 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긴 행보에 들어갈 거예요. 곰이 겨울잠 자듯이 또 긴 행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시세를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세를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때 타이밍 보고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지. 괜히, 물론 저도 개인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 보시는 것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의 기준점, 관점과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 보시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싶어요. 누구 말이 맞고 누구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게 다 생각에서 각자 개인의 생각, 뭐 정권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교집합을 잡아보는 것도 현재 상태로 이 아마게돈 시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지. 너무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공매도 아니죠, 그죠? 어차피 공매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자전거리를 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쓸 수도 있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로 인한 흐름의 압박이지 결코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그런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세 차익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 스타트해서 월간으로 볼게요. 월간으로 계속 여기서 지금 자 여기 보면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 초 지금 중순 돼 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작년 11월달 최대 거래량에서 이 긴 양봉이 아직 반이 안 빠졌습니다. 지금 다 모유가 있는 상태니까 한번 모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희망보다는 분석이 그래요.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은 지금 하방이에요. 그죠? 하방. 요 라인입니다. 요 날 1월 6일자 1월 6일 첫 주죠. 첫 주에 보면은 요 첫 주의 라인에 같이 물려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까지는 첫 주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270원, 7,350원에 한번 저가로 빠지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또 쳐올리는데 외국인이 좀 올렸습니다. 이거는 당시 외국인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350원만 무너지지 않고
뭐 한 일주일이 가든 3, 4일이 가든 옆으로 긴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계속 이쪽에 투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담아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MM, 제가 이 방송 드린 게 배당은 1,500에서 2,000원, 특별 배당 1,000원에 한 1,000원 정도, 1,000원에 1,500원에서 저기 저 500원에서 1,000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합의 희망 사항이 2,000원에서 3,000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왜 그랬냐니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요.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200원 주더라고요. 근데 이 1,200원이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재물을 보시면은 그날 7% 떨어뜨리고 21,850원인가 그때 지금 재물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1,118원입니다. 예, 증거사들이 분석해 놓은 게 1,118원, 1,118원 배당 금액을 딱 거기 맞춘 것 같아요. 1,200원.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이 시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사실은 실망스럽고,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정말 저는 엄청 갖고 있습니다. 왜 서울 웬만한 아파트 정도 한 채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도 또 나름대로 온 채널을 돌리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배당을 많이 줬을 때와 배당을 적게 줬을 때의 차이. 저희 이 회사는 매각 이슈가 있고 그 매각 이슈 안에 교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될 게 회사채와 전환사채와 연구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배당과 관련을 시켜서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면, 배당을 많이 준다면 회사채와 전환사채의 비율에 따르는 인수업체와의 협상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면 지분 확보를 많이 가져가려고. 현재 파악된 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배당을 많이 주면 끝까지 HMM에 대해서 발을 빼지 않고 한 발 정도로 담가 놓기 위해서 전환사채와 회사채의 지분 비율을 인수업체와 협상을 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관여를 하겠다는 거죠. 배당을 많이 줬을 경우. 두 번째, 배당을 적게 준다는 건 HMM에 들어있는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CB와 BW, BW의 이거를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은 현금이 빠져나가죠. 그죠? 비율이 적어질 거고, 배당이 적어지면은 이 현대 HMM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이 부채와 정리돼서 그 돈을 부채 갚는 거로 비율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주식을 1월달 이후에 사신 분들은 배당과 상관없으니 호재이고, 12월달 배당 전에 사신 분들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또이또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현재 가격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매각 이슈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전환사채와 연구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매각을 할 건지, 만약에 매각 안 하면 어떠한 회사도 국내에서는 인수할 업체가 없다는 것은 기증된 사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불확실성입니다.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 보면은 일단 저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잡기로 했어요. 뭐 배당은 이미 끝난 거니까 더 줄 놈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적은 배당이 앞으로 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얘들 조달청 공시 내용을 보면 HMM의 핸디캡은 지금 딴 거 없잖아요. 회사처와 연구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사 선정의 조건이 뭐였냐면 최대한의 상호 간의 최상의 교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각사에게 고가 점수를 주고 뭐라고 하죠? 뭐 낙찰이라 그러나? 그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뭐 낙찰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상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지만 자기들도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심정이. 모든 것이 이것저것 다 걸리가 있다 보니 아예 그냥 매각 선정사에다가 맡기는 것 같아요. 인수자와 매도자와 매수자의 최상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게 22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날짜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음 주에 만약에 끝나야만이 주총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주총에서는 반드시 또 어떻게 돼가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오늘 얘들이 저희들은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런 외국인들 기관들은 대충 압니다. 대충 거의 90%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넣을 거를 대비해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이 매수와 거래는 안 터지지만 매수와 매도의 이걸 계속 보니까 빠치더라고요. 저가 19,900원까지 오전에 깨지 어쨌든 빠치더라고. 빠치면서 매도가 많고 매수가 줄어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니까는 더 그게 심하게 확인이 구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다는 건 바닥 짚고 올라가겠구나. 근데 오늘 공시를 발표할까 했는데 장중에 발표는 안 하더라고. 안 했지만 오늘 끄집고 올라갔다는 데서 저는 희망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이 적으면 반드시 회사채와 회사채하고 연구채가 정리를 하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결국 배당에서는 많이 못 받았지만 주가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27,000원, 3만원, 35,000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 판단이 섭니다.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제 생각은 그래요. 이유가 어찌됐든 저는 아침에 200원 1% 이상 시작을 해서 위로 시작해서 1% 정도에서 종가에 끝난데도 이제부터 받는 구간이다. 불확실성이 정해졌고 없어져 버렸고 배당 끝나면 나만 마지막 타이밍 누가 인수하든 인수업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회사채와 연구체를 어떻게 하는지 거의 최상의 교집합을 내는 매각 선정사에 가야 될 길 요거에 대해서만 리체크하면서 결국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것만 빨리 놓는다면 주가는 요동치듯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배당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 배당 받지 않고 1월달부터 매수하신 분은 그래도 2만원에서 22,000원 아래 위로 10%는 각오를 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빠진 게 아니라고. 이 회사 주식이 요동칠 때는 그냥 정신없이 쳤습니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놈의 부채가 정리만 된다면 반드시 반영이 돼서 그만큼 끄집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가격에 인수가 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 가격에 인수가 될 거예요.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이 붙지.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4만원 간다고 거기에 주가 올라서니까 비싸게 파는 그런, 그 초짜배기 같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으로 다 반영될 겁니다. 매각에 따르는 인수대금에는. 그는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끝이에요. 이제.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끝이. 자, 그래서 내일부터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나 밑으로 보는 위로 갔습니다. 자, 이래 보시고 빨리 이놈들이 교집합, 최상의 교집합을 만들어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신 분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허수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허수들 때문에 지금 이어서 지금 요만큼 쭉 뺀 게 이게 빼려고 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래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는 하방 잡고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1% 2%막 질질 뺍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상태에 보면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날 십자봉 비석봉에서 이제 시장에서 여기서 반등만 된다면 다시 이런 장으로 올라가요. 이러면서 이제 매각이 끝나겠죠. 예, 호재성 반응이 나오고 연구체고 뭐고 뭐 부채도 다 정리되면서 이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는 우리가 매일 체크해 가면서 수급 보면 알아요. 수급 보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차 끌개는 외국인들, 2차는 기관입니다. 아마 개인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27,000원, 3만원 깐다 할 때 들어붙을 거예요. 25,000원 이하에서는 개인들 절대 안 들어붙습니다. 개인들 안 들어옵니다. 그래 보시고 끌개가 외국인 1번, 그 다음 기관 에서 끌어주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야 될 거고. 자, 오늘 1차 배당 끝나고 난 뒤에 3월 30일 날 주총이 열린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3월 31일까지 딱 2주, 실거래로 봤을 때는 10일입니다. 10일 동안에 이 험의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뭐라 그래야 되나? 매의 눈을 가지고 딱 째려보고 깊게 쳐다보고 생각하시기. 그 다음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1차 관문 22,000원 22,000원 그죠 10% 여기에 가장 지금 이 사이에 다 물려가 있어요. 22,000원을 언제 뚫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스타트가. 그래 보시면은 자 3월 7일 요날 22,000원대 위에 3월 3일 야 10일이 그죠. 지금 딱 10일만 일 흘러내리는 겁니다. 2주 만에 거래일 2주. 자 요날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게 내일도 올라갈 수 있고 모레도 올라갈 수 있고 이거 몰라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날이 빨리 오면은 빨리 올수록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 요것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유증 무슨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하시면 이거 말씀드리면은 유증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두산인프라코하고 똑같아요. 현대인프라코하고 현대인프라코하고 그 해에 한 놈은 8월달 한 놈은 10월달 이거 같이 했습니다. 부채를 떨어뜨려 놨는데 그러면 왜 이래 유정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게 노이즈입니다.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유정 못합니다. 시켜주지도 않고 주관사가 이거 누가 주관사가 받아서 해주는 유증이지 삼성중공업이 유증하고 싶다 유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줄 주관사 없으면 못합니다. 누가 받아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한번 어디서 또 그런 이야기인지는 소실히 정부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래 빠질까요? 공매가 왜 이래 셀까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 방송 멘트에 말씀드렸지만은 공매는 비집고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엔 중국의 악재예요. 중국의 악재. 아 진짜 어렵구나. 중국의 악재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요겁니다. 적자는 중국 보유민 매각. 자, 흑자가 돌아선다는데 와 적자라네. 그죠? 이 애들은 이거는 벌써 알아요. 우리보다 빨라요. 빨라요. 모든 정보는 이 애들이 더 빨라요. 빨이 빠릅니다. 그래서 공매가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는 헛공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외국인 보유 지분은 놔두더라도 외국인 보유 지분은 놔두더라도 저희들도 일반 개인들도 공매하시는 거 아시죠? 최소 15%에서 20% 봐야 돼요. 공매. 왠지 아시죠? 이자 줘야 되죠? 수수료 줘야 되죠? 또 뭐 줘야 됩니까? 자기 프라이빗 찾아야 되죠? 특히 이 정부사들 외국인들 공매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자들 프라이빗도 줘야 돼요. 그 뭐 몇 프로 뭐 5% 10% 갖고는 이야기 안 돼요. 최소 15% 20% 때리도 자기한테 넘어가는 게 수수료나 5% 넘어갈까 말까요. 그러면 이 애들이 공매를 언제부터 때리기 시작했느냐. 자 보시면은 3월 3일 3월 3일 그쵸 3월 3일부터 뭐 2월 28일 뭐 좋습니다. 뭐 이날 여기서부터 5,500원부터 쭉 때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이 애들 공매는 요날부터 때렸어. 요날부터 2월 6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니 요날부터는 주로 이 프로그램 공매가 많아요. 프로그램 공매 또 외국인 공매도 있고 실공매도 있고. 근데 왜 제가 이야기했느니 역사를 해보면 15% 20%부터 요때 딱 때리면은 대충 여기 15%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15% 이상 나옵니다. 자 20%까지 맞추려면은 얼마까지 빠져야 되냐면은 4,800까지 빠져야 돼요. 4,800원. 그러면 앞으로 몇 프로 남았냐면은 80원 같으면 한 2%더 남았겠죠. 2, 3%. 그러나 공매도 매도 타임, 매수 타임 잘 100%못 잡듯이 개인들도 공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정에 대해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이래 떠진다 보시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은 자본이 또 혹시 자본 잠식이 달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왜? 올해 1Q부터 2Q 흑자 경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한번 부드득 10% 이상 올라가 놓고 보니까 계속 노이즈가 흘러놓으니 공매들은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저는 제 판단은 그래요. 유증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증을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이주식은 만원 이상 가야 돼요. 만원 이상. 도대체 이 가격에 유증을 떼는다 그러면 얼마에 유증해야 됩니까? 뭐 2,500원 할란가?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유증한다 그러면 호재입니다. 누구한테 호재냐면은 사신 분들한테 끌어올라갔구나 팔고 도망가세요. 만약에 99%안 하겠지만 1%의 가능성에 유증을 한다면 주가를 반드시 끌어올립니다. 왜? 이 가격에 유증하면 2,500원 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죠? 2,500원 해야 돼. 2,500원, 3,000원에 유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몇 주로 유증해야지 돈을 얼마큼 예? 유증해가지고 예? 이자 없는 돈을 얼마큼 끌어들이려고 도대체 얼마만큼 유증해야 됩니까? 한 1억만 줄 알란가? 그렇죠. 예, 이게 또 비상식적인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유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유증한다면은 땡큐죠. 유증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반드시 주가 끌어올립니다. 유증가 맞추려면. 그죠? 액면가 한 5천원, 5천원 맞추려고 그러면 뭐 최소한 7천원 가야 되겠네. 7천원. 그죠? 7천원 가야지 4,950원 내가 유증하겠다. 안 맞습니까? 옛날에 유증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자, 올렸다니, 얘는 수로 따져볼까? 21년 10월 6,740원. 그때 얼마였어요? 유증? 그죠? 유증도 가야 돼 유증할 수 있어요. 예? 뭐한 4,500원 이 정도의 유증가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럼 주가 끌어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때 팔고 도망가세요.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유증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사죠. 다 빠집있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닥까지 다 갔다는 거. 그 유증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오늘 보니까 제가 재무를 확인해보 1Q 추정이 나와 있고 올해 2Q 추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1Q는 뭐 마이너스 한 61억인가 그렇고 2Q는 플러스로 돌아서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재무를 믿어가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재무를 보고 재무 분석을 해서 들어간 종목에 실패해 본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은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쓸 때가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 단기간 그때 이 주가는 반드시 실은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0% 15%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건데 결코 손해보지 않는 주식들이니까 조금 여유가 되면 평단가 낮추시면 되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관한해야 되고 오직했으면 제가 어저께 신용을 한두 달이라도 써가지고 이자 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다면은 제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한번 깊이 고찰을 해보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흠만 좀 이제는 뭐 방법 없습니다. 저도 흠은 올라가면 수익 보면 바로 그냥 비중 축소를 할 거예요. 하면은 만약에 저는 삼성중공 들어갑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도가 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 상태에서 풀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이나 정리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제가 주식 매매의 체결 사항을 반드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 보시고 유정, 두산, 현대 투코나 삼성중공업의 유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고 만약에 유정을 한다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타이밍 때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종목에 대해서 그 데자뷰라는 게 있고 이 종목들도 제가 보면은 데자뷰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종목 중에서도 계속 보다 보면은 하나가 한 번은 두산 퓨어셀 솔루스 첨단 소재 하나 솔루션이었어요. 2년 전에 여기에 한번 오르면 여기 빠지고 여기 오르면 여기 빠지고 여기 오르면 여기 빠지고 여기 오르면 여기 빠지고 요 세 개가 계속 하루 이틀 3일 간격으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깨봤어요. 제가 진짜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다 2차전지주에 권리가 있는데 계속 뺑뺑이 돌더라고요. 수급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 때 하나 솔루션이 오늘 빠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 솔루션을 사요. 왜냐면 두사 퓨셀이 내일 빠지고 내일은 하나 솔루션이 올라가더라. 진짜로. 그거를 한 3개월, 한 3개월을 해먹었어요, 제가. 근데, 자, 보시면, 두코 보세요. 두코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 보세요. 쭉 흘러내리는 거. 자, 보셨죠? 삼성중공업 차트 보세요. 쭉 흘러내려요. 쭉 흘러내려요. 같이 흘러내려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니, 계속 삼성중공업과 이거를 삼성중공업도
제가 작년 가을부터 들어가서 수익을 봤습니다. 수익 봤습니다. 들어가서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계속 그래프를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같이 빠져요. 같이 오르고 이 거래량은 틀립니다. 그러나 요거 보시면은 희한하게 저는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면은 이제 바닥이 바닥. 그 턴하면 두산인 프로가 턴하면 삼성중공도 턴하고 그런 데자부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삼성중공업과 현대인프라코어의 주식의 수급의 차트를 한번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똑같습니다.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폭탄 돌리고 하고 있다는 거. 2차 전지주는 이제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좀 빠져요. 지금 오늘 막 7억대 또 천거 지수가 콩이 7인이 8을 내샀는데,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다행히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 코스피 버텨줬습니다. 그렇게 빠져 버텨줬습니다. 단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장인데 안 죽으려고 지랄 방황을 트는 것 같아요. 이제 자, 만약에 유럽의 스위스 크레딧 이 은행이 저희 스위스에서 정부에서 지보를 하겠다는데, 그래가 만약에 넘어간다면 또 반드시 아시아에서 또 하나 또 뻥 터질 것 같아. 예? 그래가 이 숏의 세력들이 날개를 지금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를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그러나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기점에서는 어느 놈이 죽든 누가 살든 하나가 자빠지지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흠이 좀 버텨서 가지고 주가 좀 올라주고, 그때까지 우리 두코는 개걸음 치다가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상승장에 같이 따라 움직여 준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제가 마지노선을 했던 3월달 4월달 말까지, 늦어도 5월 중순 이때까지 이 두 개의 종목은 수익을 보고 손을 탈탈 털고 맥주 한잔 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 다시 한번 저희들 장을 보면서 방송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 긴 시간 예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